네, 연예가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 들어오시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핫한 소식들만 모아서 들고 왔습니다. 한 달에 1억 4천, 설현, 홍보대사 모델로 논란. 정준호가 50여 개 홍보대사직을 수락한 이유는 친구, 유행어 한마디가 가져다준 행운의 정체. 윤계상, 잘나가던 그룹을 버리고 배우가 된 이유는 대한민국 로코킨 서현진, 7년 공백의 진실. 광희가 가수보다 예능인으로 불리고 싶었던 이유. 광고 제의만 20개, 친동생도 질투나게 한 홍선영의 매력은? 클라라의 초호화 신혼집, 알고 보니 대출만 69억? 풍문으로 들어오쇼. 지금 공개합니다. 네, 이제 정말 완연한 봄이에요. 네. 박수홍 씨는 이맘때만 되면 기다리는 전화가 있다고요. 아, 그럼요. 예. 이렇게. 네, 요즘 전화, 이거는 옛날 스타일이라니까. 옛날 사람. 까먹었어요. 요즘 다 요렇게, 요렇게. 예, 또는 요렇게. 예, 예. 제가 이맘때만 되면은, 예, 기다리는 전화가 있습니다. 뭐? 네. 뭐죠? 미팅? 아니, 저는, 연예인 홍보대사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고 있어요. 많이 했었죠. 하고 본의 있어요. 아니게. 이미 많이 하고 계시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경기도에 전화했는데 안녕하세요 박수홍입니다. 진짜요? 진짜? 그리고 많이 해요. 제가 하고 있는 게 정말 많거든요. 여기 또 달려있는 거, 여기. 서울시 홍보대사, 행정자치부 홍보대사, 사랑의 열마 홍보대사, 식약처 홍보대사, 되게 많이 하신다. 굿피플 홍보대사. 하여튼 내가 많이 해요. 많이 해. 저는 이분을 베스트 오브 베스트 홍보대사로 뽑고 싶은데 누굽니까? 사실 박수홍 씨도 네.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네. 너무 많아서 빨리 읽어드릴게요. 네. 여성재단 홍보대사, 녹색연합 홍보대사, 세계청년 봉사단 홍보대사, 유니세프 홍보대사, 취업 홍보대사,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 국가인권위원회 홍보대사 등등등. 와. 누굽니까? 정우성 씨. 여성재단이 네 좋아하는 사실을 얘기하지 말라고. 아이유? 아이유? 비슷했어요. 김미화 씨입니다. 아, 개그우먼 김미화 씨요? 김미화 씨. 우와. 비공식적인 이력까지 더하면 90여 개. 90개나. 90여 개?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 많은 홍보대사를 하나하나 설렁설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꼼꼼하게. 네네. 이야. 대단하시다.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하다. 사실 저는 행사 사회를 꽤 많이 보고 있는데 그때마다 김미화 씨가 어떤 그 행사에 관련돼서 앉아있는 경우가 꽤 있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사회활동에 관심이 많은 누나고 굉장히 많은 또 인맥도 갖고 있고 이러시더라고요. 동의안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김미아 씨가 이 홍보대사계의 레전드라면 이분도 역시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바로 정준호 씨입니다. 정준호 씨가 뭐 예전에 활동한 거 다 합치면은 거의 50개에 육박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분이 농특산물 TV 광고에 무료로 나왔군요. 각종 지방 행사, 축제 맞아요. 뭐 이런 데 참여해서 인사하시고 또 거기에 와주신 많은 분들한테 악수까지 하고 이래서 맞아요. 사실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 정계에 진출할 계획 있으시죠? 아니 근데 정계에 진출하려면 한 지역에서만 악수를 해야지 많이 달린다 여러 지역으로 전국구예요. 어느 지역구로 나오시려고 네. 많은 분들 만나는 걸 좋아하고 예 그런 일을 이렇게 봉사하시는 거겠죠. 네. 그런 의미겠죠. 진짜 이유가 뭐 따로 있나요? 네, 그런 의심이 있어서 한 번은 누군가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 도대체 왜 그렇게 홍보대사 일을 네. 많이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네. 대답이 어. 여기서 퀴즈예요. 정말 엉뚱해요. 좀 엉뚱하다고. 누가 시켜서 아는 사람이 많아서. 착해서 비슷하다. 매니저가 착해서 거절할 줄을 몰라서. 아는 사람이 많은데 거절을 못하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만났을 네네. 때 딱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정준호 씨랑 혹시 악수해 본 분? 전 있죠. 저는 근데 포옹까지 악수는- 했었었는데. 네. 그분의 악수는 한 손 악수가 아니에요. 네. 항상 이렇게 하면은 두 손으로? 여기를 살짝 잡으면 이렇게 꾹 한번 지그시 눌러주는데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라는 생각이 잡아지는 순간. 이번에 스카이캐슬 끝나고도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들이 다 거의 물어봤어요. 정계 진출을 그랬더니 연기하는 재미가 좋다고 정계 진출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 그런가 하면요. 없던 홍보대사 자리까지도 만들어서 꿰찬 스타들도 있답니다. 없던 홍보대사. 네, 바로 구블리 신구 선생님. 신구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혹시? 정답. 알죠? 정답. 이혼 방지 홍보대사. 사중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답. 어르신 여행 홍보대사. 또 또 없을까요, 혹시? 아니, 제일 유명한 거 있잖아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영덕대게 홍보대사 뭐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영덕대게 축제 홍보대사. 어울린다. 경북 영덕부는요, 2015년도에 영덕대게 축제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는데요. 특산물인 대게와 대게 축제를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딱이네요. 올 거지? 광고가 2002년에 나왔는데 20년 가까이 굉장히 오랫동안 회자가 되는 걸 보면 진짜 레전드급 카피라이트가 아닌가. 신구 선생님은 그 유행어 덕분에 홍보대사가 됐고요. 신구 선생님의 지인들은 그 유행어 덕분에 영덕대게 선물을 매해 아주 넉넉하게 받고 계시다고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이런 게 적재적소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예. 뭐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거 정말 너무 딱 맞잖아요. 이런 건 아니면 강원도 원주시에 뭐 전원주 씨가 이렇게 홍보대사가 있는 거. 원주 씨의 이런 거는 정말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적재적소에. 이것도 적재적소인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그러면 아주 은밀하고 은밀하고?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곳에 대한 홍보대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은밀하고 비밀스러워? 홍서범 조각경 씨. 이거 부부시잖아요. 바로 네. 발기부전. 대사구나. 그런 홍보대사가 있어요? 네, 정확하게 해야 돼요. 발기부전 홍보대사가 아니라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그래야죠. 발기부전 치료를. 사실 그 해외에서 말이죠. 영화배우 폴 뉴먼하고요. 그리고 브라질 축구 스타 이제 펠레 등이 발기부전 치료제 홍보대사로 나선 적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렇게 홍서범 조각경 부부님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름도 어울려요. 홍조 부부. 홍조. 근데 이렇게 개개인을 만나서 홍보를 하나요? 아니면 이제 저희는 이제 부부끼리 이제 출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정말 홍서범 씨가 제일 윗 어른이신데 잠깐 틈만 나면 모아놓고 이제 그걸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역할을 이제 하시네. 다 들어가야 된다고. 내가 힘이 없어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빠져들어. 왠지 우리 남편이 지금은 어리지만 왠지 언젠가는 꼭 그럴 상황이 올 것만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발기부전이라는 질환, 이 질환 자체가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크대요. 네. 그래서 이 홍서범 조각경 씨 부부처럼 이렇게 솔직하게, 그러니까 발기부전이면 발기부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아니 이 부부가 발기부전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솔직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병을 숨겼다가 더 커지고 하니까 이 두 분이 홍서범 씨는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모든 성에 관련된 문제나 뭐 이야기들은 꺼내놓고 이야기를 해야 문제가 풀린다라는 맞아요. 말씀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정말 훌륭한 홍보대사를 하고 계시지 저희가 그분의 병력에 이상이 있다거나 이렇게 오해해서 절대 안 돼요. 정말 허벅지가 이만해요. 건강하십니다. 정말 배드민턴 맨날 쳐가지고 이 홍조 부부에 이어서 또 은밀한 은밀한? 홍보대사가 또 한 분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구실까요? 무려 대장항문 질환 예방 홍보대사로 활약한 이력이 있는 강유미 씨입니다. 대장항문 질환. 대장항문. 네. 역시 예방 홍보대사. 예방 홍보대사. 대장암 발병률이나 굉장히 우리나라가 높아졌잖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거 정말 좋은 예방 홍보대사니까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예. 강유미와 대장항문 연결고리가 질환. 없잖아요. 윤종신 씨 있죠, 윤종신 씨. 노홍철 씨도 치질로 좀 했잖아요. 또 그런 어떤 연결고리를 찾으라는 겁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간 우리 안에 소리 자기 연결고리가 참
쉽지 않은 결정이라서. 어떻게 뽑혔대요? 사실은 강유미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이 병원에서는 그 강유미 씨 특유의 그 유쾌한 에너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녀를 위촉했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강유미 씨가 정말 대단한 게 수술 경험자들의 그 재활 모임에도 같이 가고 등산도 같이 가고 팬사인회도 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멋집니다. 예. 이번에는 정말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번은 바로 이번에 홍보대사는 힙합계 대부 타이거 JK 씨. 타이거 JK. 예, 이분은 연결고리가 있어요. 연결고리. 야, 이거 혹시 호랑이 무슨 홍보대사 이러면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호랑이 가죽 홍보대사. 호랑이 홍보대사가 무조건 맞습니다. 예, 연결고리 있죠. 사실 그 타이거 JK가 이름에 호랑이를 넣는데도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바로 태어났을 때 자기 얼굴에 이렇게 주름이 져서 호랑이를 닮아 보였다고 해요. 일단. 타이거 JK씨가요. 호랑이띠라고 합니다. 있어요. 호랑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인연으로 최근에는 호랑이 관련 전시회 있죠. 그 전시회 홍보대사까지 맡았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호돌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마세요. 이해가 있습니다. 이해가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새끼 호랑이 홍보대사란 게 뭘 반드시 이렇게 딱 실체를 갖고 홍보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맡았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회자가 될 정도로 예,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타이거 JK 씨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이분 성품 자체가 되게 진정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랑 연결고리가 없는데 홍보대사를 그냥 맡지 않아요. 최근에 이분이 맡은 홍보대사가 뭐냐면 의정부 홍보대사예요. 아내인 윤미래 씨와 함께 의정부의 뿌리를 받고 정말 이쪽에서 열심히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맡고 계신데 호랑이 홍보대사도 우리가 이렇게 웃고 뭐가 무슨 상관이지 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홍보대사 하고 싶다 그런 거 있으세요 혹시? 네. 가발 홍보대사? 저는 수면 한번 쪽으로. 수면? 이름이 잠이. 그렇지. 굿잠 무슨 홍보대사 이런 거? 혹시 이름 얘기하니까 저도 여러분 박수 치는 게 얼마나 박수 홍보대사. 건강이 좋은지 아세요? 홍보대사. 여기 사람 혈관이 손바닥이 정말 제일 많대요. 그래서 여러분 박수를 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자극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한복 홍보대사요. 잘 어울려요. 네. 입으시잖아요. 외국분들이 관광을 오셔서 경복궁 근처에 가서 한복을 빌려 입고 가는데 요즘 문제가 뭐냐면 한복이 아닌 근데 외국인 눈에 그냥 반짝반짝하니까 한복인 것 같은 이게 드레스도 아닌 기모노도 아닌 뭔가 정체불명 옷들이 좀 많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전통의 한복은 어떤 모양이고 어떤 식이다 이런 거를 정말 홍보를 해주고 싶고 또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그 한복 입고 한식 만들어갖고 약간 주머처럼 하고 싶어. 잘 어울려요. 저도 아직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 게 없어서 너무 하고 싶은데 그런데 벌써 일부 관계처들은 이런 홍보대사를 미리 점 찍어둔 상태라고 해요. 그런데 최근 이 홍보대사 자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최근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치열하게 지금 물밑 접촉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를 이제 홍보대사로 영입하기 위함인데요. 그리고 지금 대대적으로 연예기획사나 뭐 스포츠 매니지먼트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연예인 홍보 정책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사실 기관에서는 정책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연예인 입장에서는 이미지 홍보에도 또 도움이 되고 해서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논란이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까지는 뭐 윈윈이라고 보여지고 논란이 될 게 하나도 없죠. 근데 문제는 역시 돈입니다. 일단 연예인 홍보대사를 영입하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홍보대사의 활동비, 즉 이 모델료가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모델료가 좀 비싸다 보니까 혈세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맞는 일이냐, 옳은 일이냐에 대한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 부처의 연예인 홍보대사를 두고 이게 국고 낭비다. 아니다로 설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때 아닌 한 명의 스타가
화제 중심에 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걸그룹 AOA의 설현의 이야기인데요. 지난 20대 총선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대사로 설현 씨가 위촉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굉장히 홍보대사로서의 일을 똑똑히 잘 해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이후입니다. 모델료가 문제가 된 거예요. 한 국회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급된 모델료가 1억 4,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20대 총선이 4월 13일이고요. 네. 설현 씨가 홍보대사로 위촉된 게 3월 3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홍보대사로 활동한 게 거의 한 달 조금 넘는 정도.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네, 한 달 조금 넘는데 1억 4천만 원이라 하니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같이 세금을 낸 돈인데 생색은 왠지 다른 사람들이 낸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러네요. 광고료도 한 달에 1억 4천이 넘으면 굉장히 큰 돈인데요. 그렇죠. 광고료도. 네. 저랑 비교해 보면 제가 이제 고양시에서 패티켓 홍보대사를 작년에 처음으로. 패티켓이야? 네, 패티켓. 펫들의 에티켓. 애완동물을 키울 때. 그렇죠. 강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지금 뭐 반려견들이 뭐 길에 똥을 싸면 치워요. 이런 것들인데 고양시에서 제가 사료를 받았거든요. 모델료로 사료를 사료라는 거 간식. 돈 안 받고? 선물로 받았군요. 그러니까 설현 씨가 엄청 많이 받은 거긴 하죠. 아니 근데 만약 슬리피한테 1억 4천만 원을 지급했다면 저는 인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를 키우잖아요. 개를 키운 입장에서 그런 패티켓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정당성 같은 게 있는 건데. 연관성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설현 씨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송혜 씨가 예를 들어 내가 한 60년 이상 투표를 한 번 빼지 않고 했다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뭐 이게 상징성이 있잖아요. 근데 설현 씨 같은 경우는 20대 초중반일 텐데 무슨 의미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는지를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때 당시에 그 입간판이 굉장히 그때 설현 씨가 확 올랐었거든요. 아마 그게 좀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설현 씨가 한 달 동안 많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논란을 제기하기 전에 저는 좀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자료가 있는데요. 2004년부터 10년 동안 연예인 홍보대사 모델료로 쓴 돈이요. 무려 70억 3천만 원. 70억 3천만 원. 70억? 70억.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모델료를 받은 분은 이승기 씨인데요. 1년간 복권위원회 홍보대사로 일하면서 받은 돈이 5억 7,200만 원. 맞네요. 와, 1년에? 그러면 이승기 씨는 정말 로또 당첨된 거네요. 그러네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엔 이승기 씨가 사실 실제 상업 광고도 모델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1년 모델 광고료라고 하면 이승기 씨는 사업 관계에서 이 정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복권 광고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연예인의 이미지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을 했을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이승기가 복권 광고에 나오네, 뭐 이게 사행심 조장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좋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금을 좋은 데 쓴다든가 이런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승기 씨를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더 많은 모델료를 받은 이승기 씨보다 유독 설현 씨가 문제가 된 이유는 뭘까요? 설현 씨한테 그 홍보대사 관련 문제가 한번 있었어요. 뭐냐면 그 설현 씨가 한국 방문의 해 홍보대사였거든요. 그렇다 하면은 이제 세계에다가 뭐 한국을 알리는 그런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어떤 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뭐 역사적인 인물을 사진을 보고 누군지 맞춰야 되는 그런 코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설현 씨가 안중근 의사를 못 알아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약간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때 실검에 오르고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 여담이지만 그 당시 설현 씨 모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 안중근 의사의 공원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더더욱이 조금 비판을 많이 받았었고,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이제는 거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제 아이돌들에게도 뭐 역사 교육을 시켜야 된다, 뭐 이런 말까지 그때는 나왔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뭐 한국 방문의 해 홍보대사면 사실 한국의
얼굴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역사 인식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전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었던 사건인 것 같고요. 일단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사과하긴 했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좀 냉담한 편이었습니다. 네, 뭐 더 황당한 거는 이제 한국방문위원회 반응이거든요. 이제 그 홍보대사를 바꾸라는 네티즌들의 이제 항의가 계속되자 이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설현의 역사의식이 부족해 논란은 알고 있지만 홍보대사를 바꿀 계획은 없다라고 이제 발뺌을 하는데 하지만 설현 씨 사진만 슬쩍 삭제하는 황당한 대처를 하고 돼요. 설현 씨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많은 고액의 이 세금을 모델료가 지급이 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 연예인은 사실 그 나란 일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뭐 그거를 다 그냥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설현 씨가 하도 그때 인기가 좋았었고 또 중앙선관위에서 설현 씨를 원했던 부분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현 씨의 잘못으로만 이게 치부하기에는 저는 설현 씨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거는 전 90% 이상은 그 선관위 잘못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상상력 부족한, 그러니까 어떤 모델이 가장 좋을지 효과적으로 잘 못 찾으니까 그냥 가장 유명한 사람 데려다 쓴 거거든요. 그 해당 연예인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뜻이 있는 거라 여기는 내가 정말 최소한의 12년 받고 가겠다. 뭐 이런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사실은 홍보대사 하는 게 맞는 건데 여기는 그냥 그 선관위도 그렇고 이 소속사도 그렇고 자 지금 제일 인기 있는 사람 누구야? 설현인데요. 자 설현 모시고 와봐. 우리 설현 한 번 가는데 얼마인데요? 이렇게 지금 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태는 홍보대사의 원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게 사실 뭐 재능 기부라고 하고 또 뭐 좋은 일에 동참한다고 했는데 설현 씨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구설수에 휘말려가지고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 네. 이 홍보대사의 논란이 계속되면서 거론된 또 다른 스타들이 있다고요. 네, 대중 앞에서는 홍보대사, 그런데 뒤에서는 먹칠대사라고 불렸던 논란의 홍보대사가 한 명 있습니다. 네. 다름 아닌 걸그룹 2NE1 출신의 박봄 씨인데요. 지난 2010년에 법무부가 걸그룹 2NE1을 법질서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거든요. 그런데 위촉된 지 불과 보름 후에 박봄이 해외 우편으로 수상한 물건을 받았습니다. 이 물건은 바로 에더럴 82알이었습니다. 에더럴이 뭐죠? 에더럴은 가라. 에더럴은 말이죠. 이게 마약류의 일종인 암페타민을 함유한 약입니다. 국내에선 1970년대부터 금지 약물 항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태인데 다시 말해서 마약이 함유된 알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박봄 씨는 당연히 이제 이 혐의를 부인을 했습니다. 그 진짜 기사에 나오는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 진짜 그거 안 했어요. 우울증을 치료할 목적으로 그 가족의 대리 처방을 받아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 검찰 조사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네, 검찰은 에더럴에 암페타민 성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를 정제해서 마약용으로 만들 수가 없는 데다가 박봄 씨가 초범인 점을 고려해서 이 건 유예 조치를 내렸습니다. 어쨌든 다행히 구속은 면했지만 결과적으로 박봄 씨 본인도 그렇고 박봄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던 법무부까지 조금 곤란해졌던 그런 사건이었죠. 네. 법무부 관련해서 또 새로운 논란인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로 가수 하동진 씨의 네. 하동진 씨요? 하동진 씨가 왜요? 처음 들어보는. 김가연 씨는 혹시 알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티를 내야겠어요. 네. 네. 하동진 씨는요, 1988년에 선체로 돌이 되어라는 노래로 가요계에 데뷔한 트로트 가수이신데요. 2010년에 대한민국 연예예술상에서 10대 가수상을 받았고요. 꾸준한 봉사활동을 했던 호감 연예인이었어요. 2007년에는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사건이 터집니다. 형 집행 정지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받은 하동진 씨가 이 과정에서 로비 자금을 받았다는 건데 무려 3,300만 원을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하동진 씨는 구속됐습니다. 아니
이쯤 되니까 이 법무부의 홍보대사를 선택한 기준이 뭘까? 이거 혹시 저주 아닌가요? 그 기준이 좀 그런데 궁금해. 홍보대사한테 형 집행정지를 부탁한다고 그게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또 받았잖아요. 오늘 아마 총 그때 사기 금액이 한 8천억 가까이 됐을 거예요. 7천억 막 이렇게 됐을 건데. 8천억. 네, 그때 그 사람이 뭐 정치권이며 검찰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엄청나게 이제 로비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잡혀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석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러면서 아마 이 하동진 씨한테 돈을 좀 주고 그걸 부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건 당연히 이제 불법적인 뭐 부탁이고 이런 로비는 당연히 처벌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야, 이런 분들을 법무부에 올 분들을 홍보대사로 임명한 건 아닌가. 자, 그런가 하면 아예 연예병사를 폐지시킨 홍보대사도 있었다고요. 네, 바로 힙합 그룹 마이티마우스의 상추가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사실 상추는 4급 공익 판정을 받아서 현역 입대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괜한 트집 잡히기 싫다는 이유로 재검을 받고요. 2012년에 현역병으로 입소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갔을까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면 원래 워낙 건강하고 네, 스포츠맨의 그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워낙 근육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자원해서 간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입대 전까지는 막 여론과 미디어에 엄청난 이제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병무청 병무 홍보대사로 또 위촉되기까지 했었고 그랬는데 연예병사로 복무하면서 잘 지내는 듯 하다가 그때 이제 사건이 터졌었죠. 맞습니다. 2013년도에 이제 다른 연예병사와 함께 안마 시술소에 가는 게 포착이 된 거죠. 이것 때문에 정말 연예병사를 두고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보면은 일반 병사는 한 번 나가고도 힘든 외출과 회복을 연예병사는 밥 먹듯이 나가고 자유롭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 최신 컴퓨터, 게임기 등 숙소에 구비되어 있다고 해서 많은 의혹들이 특혜 논란이 있었죠. 예. 당시 그 국군 최고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서 사과를 하셨는데 그래도 논란이 종식되지 않자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해버리고 말하는데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그 안마시술소를 퇴폐 안마를 받으러 간 것이 아닌 그러니까 안마를 받으러 갔는데 가는 데마다 퇴폐 안마사들이 있어서 나오는 길에 그 사진이 찍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사실은 약간 조금 당사자들이 좀 억울한 상황이 벌어졌었다라는 얘기를 글쎄 뭐 본인들의 얘기는 그럴 수 있는데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20, 30년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곳이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는 난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변명은 저는 썩 뭐 올바른 변명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 홍보대사라는 게 정말 말 그대로 홍보대사라 좋은 일을 하는 일이고 전 즐겁게만 할 줄 알았는데 또 고충들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데 이 연예인 홍보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뭐 혹시 의견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일단 그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그 축구 K리그의 이제 감스트가 이제 홍보대사를 하면서 엄청나게 늘었어요, 관객들이. 그리고 보면은 그동안의 홍보대사를 보니까 이미지에 맞는 분들이 참 많이 살렸어요. 보니까 박신양 씨가 전해 전쟁했을 당시에 서민금융 홍보대사를 해서 괜찮게 또 홍보를 받고 별 씨도 별 홍보대사를 했었고 그리고 유나 씨도 이제 일본에서 활동했던 거를 해서 일본 홍보대사를 했었고 이쿤 씨도 태국 홍보대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크라이넛이 보니까 룩셈부르크 홍보대사를 했더라고요. 예. 룩셈부르크. 굉장히 잘된 케이스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포켓몬 개발자분이 이제 속초시하고 울릉군 여기 홍보대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는 꼭 필요한 건 홍보대사 필요해요, 이런 분들이.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대사 하는 분들이 뭐 재능 기부라고 해서 전혀 돈을 안 받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생활적인 면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받아야죠. 아니, 어차피 그분을 활용해서 효과를 얻기 위함인데 그거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지불해야 되죠. 그럼요, 받아야죠. 돈을 이제 다 뭐 받는 게 괜찮다고는 하시는데 저는 아니다 쪽에 좀 더 목소리 내고 싶은 건 그러니까 홍보대사가 필요한 기관이 있고 본인도 그러니까 연예인 본인도 그게 하고 싶어 해야 된다고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기관이 원해서 하는 거는 이 홍보대사가 아니라고 봐요. 정말로 내가 예를 들면 강아지면 강아지 아니면 뭐 강원도면 강원도 여기에 내가 뭔가 적이 있고 어떤 당위성이 있어서 꼭 내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때 이 홍보대사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건 돈을 아예 한 푼도 안 주더라도 내가 정말 가서 하고 싶은 마음, 내가 다른 일로도 충분히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으니 이런 일 정도는 내가 정말 자의적으로, 내 자발적으로 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나 홍보대사 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아예 난 돈을 오가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봐요. 네. 저는 오히려 이게 홍보대사, 이게 공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해서 정말 선의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서로 간에 뭔가 계약이 체결된 듯한 그런 책임감이 조금 더 떨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그 홍보 모델로 기용된 것처럼 본인도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이제 뭐 홍보 대사를 기용하는 측에서도 어떤 예를 들어서 보험을 광고하려면 무슨 특정 자격증을 따야 되잖아요. 예. 그것처럼 적어도 어떤 기관의 홍보대사를 맡았으면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뭐 가이드북이라든지 교육을 조금 받고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도 조금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서 임했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얘기예요. 우리 슬리피 씨도 네. 슬리피 씨가 이제 낮잠 홍보대사거든요. 낮잠 홍보대사. 낮잠 홍보대사. 아니, 지금 역할을 정확히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무슨 얘기 나눴었는지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뭐 이런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다 듣고 계셨네요. 공익을 위해서. 저도 단어만 들어. 일단 멋지잖아요. 대사. 네. 원효 대사도 있고요. 원효 대사도 있고요. 언제 내가 대사를 하겠어요? 예, 신진 대사 있어요. 대사를 언제 시켜도 나를. 그럼요. 대사가 많아네요. 일단 대사가 되는 것도 멋있잖아요. 그럼요. 굳이 어울리지 않아도 뭐 필요하면 달려가서. 그럼 지금 사료 2봉지만 받은 걸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만족해야죠. 그럼요. 일단 내가 워낙 좋아하는 거였고 뭐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도 일단 대사니까 또 SNS에 올려서 자랑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뜻밖의 기회로 명예와 부를 동시에 얻은 특별한 스타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먼저 이 사람이 떠오르는데요. 노래, 춤, 거기다 흥과 입단까지 뭐 거의 팔방미인 만능 엔터테이너입니다. 최근 트로트 요정 홍진영 씨의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몇 개월간 홍진영 씨 그리고 소속사에 전화가 정말 불이 났다고 합니다. 네. 이유는 바로 광고 러브콜. 예. 너무 부럽죠. 심지어 이 광고가 무려 20통이 넘는 제안들이 있었다고. 네. 근데 정말 이 20통이 넘는 러브콜 알고 보니까 홍진영 씨한테 온 게 아니라고 해요. 이 러브콜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나 말고 니 언니. 네, 홍진영 씨의 친언니 홍선영 씨를 향해 왔었다라는 거. 네. 워낙 핫하다 보니까 제가 광고주여도 러브콜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선영 씨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광고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나요? 그러니까 홍진영 씨 입을 통해서 대신 전해지기로는 거의 대부분의 식료품 광고가 다 들어왔대요. 먹는 것 다 들어온 거군요. 그죠. 먹방의 여신에게는 뭐 어울릴만 합니다. 그죠. 네. 그 중에 딱 한 개만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 개가 뭘까? 되게 궁금한데요. 홍선영 씨는 대체 어떤 분이신가요? 네, 이제 홍진영 씨가 작년 겨울에 예능 프로에서 사생활을 막 공개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이제 친언니 홍선영 씨가 같이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이제 언니는 5살이 더 많은 39살이에요. 성악을 전공을 했고 근데 이제 특별히 그 외에는 직업에 대해서는 뭐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근데 단 하나 알려진 거는 그 동생 못지않은 굉장한 흥부자라는 겁니다. 흥부자는 알려졌어요. 맞아. 또 근데 그녀가 펼친 그 수준급의 먹방.
이 먹방은 먹방계 대모인 이영자 씨가 감동을 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먹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남다른 인정받는 호감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탄산음료를 숨쉬기에서 먹는다는 사람을 보는 순간 정말 대단하다. 저도 감탄하게 됐거든요. 정말 복스럽게 먹는 장면 나올 때마다 이거 대단한 한상 차림 대접해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한번 만나서 진짜 그 복스럽게 먹는 거 직접 보고 싶기도 한데 이태원도 나오셔야죠. 홍선영 씨 같은 홍씨인데. 요쇼께 요쇼께 이게 종사자로서 우리 가게에서 홍선영 씨가 한번 와주셔야죠. 먹어주기만 해도 와주셔야죠. 올라가죠. 가장 핫하니까. 홍선영, 홍진영, 홍자매 웰컴. 즉석으로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시잖아요. 혹시 만나거나 얘기를 들어보신 적? 근데 제가 이제 다른 그 스태프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지금 뭐 난리죠. 엄청 각 분야 이 연예 계통, 뭐 연예계 중에서도 뭐 이런 얘기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연기 계통에서도 섭외를 엄청나게 받고 스타네요 정말. 근데 뭐 저도 사실 제 앨범에 좀 이렇게 참여를 좀 부탁할까 했는데 앨범도 어떻게 또 상업적으로 먹을까봐 안 했습니다. 안 했다고요. 그리고 그 또 트로트 요정 홍진영 씨 자매 아닙니까? 그래서 노래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한대요. 그래서 이미 음반 제작 제의를 받았고. 박수홍 씨 말고요? 네, 박수홍 씨 아닙니다. 이미 홍선영 씨가 이 음반 제작 제의를 받았는데 역시나 연예계에는 관심이 없다 하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면서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내용이 친척들 잔소리에 지지 않고 할 말 다 할 것 같은 파워당당한 스타 7인인데요. 일반인으로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일반인으로 너무 잘 어울리죠. 대단하네요. 대박이다 이거. 이런 거를 써서 올리는 것도 그렇고 이걸 또 인용해서 여기에 나온 7사람이 누구냐 얘기하는 것도 너무 유치하다는 거지. 남은 리스트 들어보면은요 좀 이해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리스트를 게 공개해 보겠습니다. 남은 6명은요 일단 걸크러쉬 제시. 제시도 아마 정현식 편집장님도 제시는 못 이기실 거예요. 제시가 있네요. 네. 그리고 이분이 가장 의외인데요. 샘 해밍턴의 아들 윌리엄. 윌리엄은 건들면 안 돼요. 이영자 씨 그리고 또 방탄의 최고의 말싸움 파이터라고 불리는 슈가 씨 그리고 스카이캐슬의 김보라, 이주원 씨가 있었고요. 놀랍게도 홍진영 씨는 7위 안에 이름을 못 올렸습니다. 사실 이국주 씨, 김민경 씨 등 먹방으로 이름난 스타들도 있고 솔직한 입담 또한 대신할 그런 연예인들이 많은데 일반인인 홍선영 씨가 이렇게 대중들을 사로잡은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홍진영 씨 친언니다 보니까 닮은 듯이 또 다르고 연예인은 아니다 보니까 뭔가 일반인이 더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친근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예인이 뭔가 막 먹방을 선보이면 연예인이니까 당연히 저런 걸 잘하겠지. 근데 일반인이 잘하니까 이제 그게 더 신선하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보면 그 프로그램에서 아무리 이렇게 카메라가 거치에 나서 이제 뭐 자유롭게 행동을 하라 그러지만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까지 솔직하게 보이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 솔직한 매력이 통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진영 씨도 홍선영 씨도 앞으로 더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홍자매 엄지척. 스타부럽지 않은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 이분 정말 요즘 너무너무 핫하고 제가 너무 부러운 분이에요. 누구? 일반인이신데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많은 콘텐츠 사이에서 눈길을 끄는 한 분이 이분입니다. 네. 누굽니까?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대한민국을 넘어서 미국까지 접수한 70대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완전 팬이에요. 맞아요. 주인공은 바로 박막내 할머니입니다. 우리 박막내 할머니. 대단합니다. 성함은 한 번
번씩은 들어보셨을 네. 것 같아요. 막내 할머니. 예. 이 박막내 할머니가 이제 처음에 그 굉장히 특이한 화장법으로 조금 이슈가 됐었죠. 네, 그리고 맞아요. 그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으로 되게 다양한 메이크업을 하시는데 그 주제도 그렇고 편집도 저는 그 손녀분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센스가 있다고 맞아요. 느꼈어요. 치과 들렀다가 시장 갈 때 메이크업, 뭐 정형외과 갈 때 메이크업, 독특한 메이크업 이슈를 딱 정하셔가지고 딱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컨셉으로 방송을 잘 하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저는 이제 보면서 되게 빠져든 게 뭐냐면 이 박막내 할머니가 사투리를 되게 너무 리얼하게 잘 쓰시는데 이렇게 나는 하얘진 게 중요해. 그래서 200을 2번 눌러 이거. 몸에 이거. 이걸 벌써 하얘졌이야?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꼭 그러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아니 김가연 씨도 박막내 할머니처럼 예. 평소에 하는 말투로 너튜브를 하시면 대박 날 수 있어요. 숨기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이 할머니 영상 보면은 사실 진짜로 되게 구수하면서도 막 속이 시원하고 또 때로는 되게 귀엽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의 매력에 빠진 사람이 정말 너무 많아요. 열심히 하고 국가대표 되면 좋겠네. 그런데 운동 열심히 안 하는가 봐? 얼굴이 하얀 것이? 운동 열심히 해야 되겠구먼. 할머니의 너튜브 그 구독자 수가 무려 69만 명이라고 합니다. 대박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들의 누적 조회수가 4,600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예. 조회수가 이렇게 많다면 과연 수익 또한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박 할머님의 이 이제 팬클럽 사이를 제가 봤어요. 실제로 제가 또 만나봤어요. 손녀도 만나고 만나봤는데 저를 깜짝 놀랐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 연배 분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닙니다. 정말 초등학생, 유치원생들부터 10대, 20대들에게 열광적인 팬이에요. 거의 BTS랑 걸어다니면 막 주변에 막 한 30-40명이 둘러싸여 있어요, 진짜로. 어린 친구들이. 그리고 저도 이제 무대에서 뭐 공연을 하셨어요, 그때 할머니가. 근데 할머니가 손만 한 번 흔드는데 와, 진짜 거의 뭐 진짜 BTS였어요. 와! 난리 나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뭐 물건 만들어서 주는데도 막 너무 좋아하고. 스타네요, 완전. 스타예요, 스타. 이런 인기게임에 입어서 박막내 할머니는요, 그 G사, 본사가 있는 미국에 대한민국 대표로 초청까지 받았어요. 이때 초대된 유튜버 중에서 유일한 70대. 그러니까 워낙 희귀한 사례이기 때문에요. 미국의 그 유명한 잡지, V 잡지에서 소개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한국을 넘어 미국인들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은 박막내 할머니. 대체 왜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 걸까 궁금한데요. 네, 일단 이 할머니의 치매 예방을 위해서 할머니와 단둘이 여행을 떠납니다. 손녀가. 네, 손녀가 여행을 떠나게 된 건데요. 여행을 떠난 이 이야기를 너튜브에 여행 영상으로 이제 편집을 해서 올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계기로 할머니 너튜브 1세대 국민 랜선 할머니 이런 아주 애칭을 얻게 돼요. 네. 근데 본인들도 이렇게 큰 인기를 끌 줄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 박막내 할머니의 콘텐츠가 왜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렇게 인기인 걸까요? 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 같아요. 아주 최첨단 그릇에 이 청국장을 담아놓은 것 같은 느낌으로. 예. 근데 이 할머니의 콘텐츠가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필할 수 있었던 거는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주 센스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좀 어르신들이 이게 어르신들에 맞게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아주 10대, 20대들이 보기 딱 좋아하게끔. 좋게 만들었는데 다만 그 안에 담긴 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던 할머니, 이 네. 친근한 할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지금 10대, 20대 혹은 뭐 어르신들도 이 너튜브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할머니가 SNS를 하시잖아요. 이게 본인이 직접 이렇게 쓰시는데 네. 띄어쓰기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팬들아 나 미국 갔다 왔다가 공항 왔는데 나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팬들이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인물 사진을 올려놓고 다른 게 아니에요. 뭐라고 썼냐면 보세요. 유코라시 캐지. 유코라시 뭐라고 하면 유코라시 캐지. 예. 유코라시 니콜라스 케이지. 니콜라스 케이지.
미국을 가셨을 때 니콜라스 케이지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그걸 올려놓고 니콜라스 케이지. 니콜라스 케이지 이렇게 들리는 대로 하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 맞아요. 이거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주눅 들지 않으시고 네. 당당하게 뭐 영어를 못하든지 하든지 간에 그냥 당당하게 하니까 그걸 보는 우리들도 굉장히 뿌듯하고 뭔가 우리 할머니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요. 예. 확실히 요즘은 정말 개인 콘텐츠가 대세인데 대세예요. 네, 그냥 예.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중요한 것 같은데 만약 이런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어떤 아이템으로 하고 싶으세요? 저는 우리는 부부가 승부욕이 강하기 때문에 부부 대전 할 거예요. 둘이 당구 치러 가고. 아, 부부 대전. 네. 그래서 당구장에 앉아가고 둘이 당구 치고 짜장면 얘기하고 막 이런 거 할 거예요. 아, 게임 좋아하니까. 네. 우리는 다 게임을 하는 거야. 아, 좋네요, 그것도. 레제 씨는? 예. 근데 정말로 레제는 뭐 무슨 아이디어를 생각하든지 간에 이미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이미. 네, 하고 계신 별걸 다 홍보사들이 해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뷰티면 뷰티, 패션이면 패션, 뭐든지 간에 네. 전부 다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아이디어 구상 중이에요. 아, 고상 중에. 네. 아, 그렇죠. 저는 예전부터 얘기를 했고 조금씩 시작해서 지금 이제 구독자 8,000명. 이야. 박하나 씨는 어떤 걸 하고? 근데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뷰티 쪽으로 준비하고 있어서요. 뷰티를. 수정 메이크업이나 저는 어울려요. 이제 촬영장 다니면서 저는 이런 식으로 메이크업을 합니다. 뭐 이런 역할은 이런 식으로 메이크업. 근데 박하나 씨 가끔 SNS에다가 먹방 올리잖아요. 네. 그거 너무 매력적이에요. 재밌더라고요. 그거 좀 해봐요. 그럴까요? 회사에서도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이사님이. 그렇게 먹으면 다음 작품 못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먹은 거에 비해서 작품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먹방은 튼튼한 역할을 그럼요. 네, 이사님. 그럼요. 예. 먹방으로 갑시다. 자, 결혼 소식과 함께 연일 실검을 장악하고 있는 또 다른 일반인 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탤런트 클라라 씨의 남편인데요. 자, 그동안 꽁꽁 숨겨놨었던 남편의 신상이 최근 밝혀졌다고요? 네. 네, 2살 연상의 사무엘 황이라고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미국 MIT 그곳에서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석사학위까지 받은 수재고요. 네. 2009년 중국으로 가서 사교육 관련된 사업을 했는데 이 온라인 교육 사업이 큰 성공을 거둬서 한국에서도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창업을 돕는 회사를 운영 중입니다. 그렇군요. 얘기만 들어봐도 엄청난 능력자 같은데 근데 클라라 씨랑 어떤 접점을 계기로 두 사람이 만나게 됐나요? 네, 클라라 씨는 결혼식을 불과 3일 앞두고 깜짝 결혼 발표를 해서 정말 궁금증을 유발했는데요.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났다고 해요. 1년간 교제한 뒤에 지난달 6일이죠. 미국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행복하게 예쁘게 잘 살게요. 응원해주세요. 네, 두 사람의 만남과 갑작스러운 결혼만큼이나 또 화제가 됐던 게 바로 이것인데요. 두 사람의 신혼집입니다. 네. 그야말로 어마어마하죠. 초호화라고요. 네. 맞아요. 초호화가 맞고요. 두 사람의 일단 신혼집은 서울 송파구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L타워 레지던스인데요. 서울 웬만한 시내에서는 이 타워가 다 보이죠. 최고 123층이고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건물이에요. 세계에서. 분양가만 최소 40억 원이고요. 세대 340억 원을 호가하는 상위 1%의 건물입니다. 네. 뭐 이제 배우 조인성과 가수 김준수,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등이 여기에 이제 계신데 슈퍼 리치들의 보금자리로 철저한 보안 시스템이 선택 이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입주민들은 건물 내에 있는 6성급 호텔 서비스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쓱 놀러 갈 수 있을지 한번. 근데 거기 안에 그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냉장고가요. 그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제품인데 그 3천만 원이 넘는 게 그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어요. 야, 냉장고가 예, 3천만 원. 굉장히 비싼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차 한 대가 들어있네. 네. 오월리면 숨겨있구나. 네. 클라라 씨가 굉장히 이 관심에 부응하듯이 너무 적절한 타이밍에 그 자기 집 사진을 찍어가지고 직접 SNS에 올렸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사진을 올리면서 뭐 집에서 보는 아름다운 서울 야경 사진을 올리고 또 뭐 다음 날에는 공기 정화를 위해 만들었다 이러면서 실내 정원 사진을 공개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야, 정말로 대단한. 잔디도 막 깔아
똑같네요. 야, 잔디가 있네요. 근데 사실 클라라 씨가 공개한 사진들 중 주목해야 될 것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네. 100년 동안 함께하자며 남편이 선물했다는 그랜드 피아노인데 이게 미국 S사의 그랜드 피아노고요. 굉장히 유명 피아니스트들이 극찬하는 그 명품 피아노로 유명한데 무려 가격이 1, 2억 원을 호가하는 피아노가 1억이라고요? 피아노를 올렸어요. 내부를 보니까 왜 초아 집이라고 하는지 알겠네요. 이 클라라 부부의 집도 엄청 비싸겠죠? 네, 클라라 부부의 집이 지금 76평으로 알려져 있어요. 매매가가 무려 81억 원입니다. 네, 이제 이 남편인 사무엘 황이 이 신혼집 구매를 위해서 거래가의 85%인 69억 원을 거래가의 85%인 69억 원을 대출을 받은 걸로 알려져서 또 관심을 모았습니다. 69억이 대출이 돼요? 근데 이거 이자가 대단할 텐데요. 대출은 근데 85%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담보대출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죠? 담보대출은 안 되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50% 정도까지를 해주는데 그 이상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해준 건데 이게 돈이 없어서 빌린 게 아니라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빌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담보가 너무너무 확실한 거죠. 이 정도 빌려줘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70억에 육박하는 돈을 선뜻 빌려준 거죠. 70억 대출 받으면 아무리 싸게 이자를 받아도 한 3.5에서 한 4%는 충분히 이자가 정도가 되면 이자가 얼마나 한 달 얼마나 이제 얼마가 얼마예요? 한 달에 정도?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네. 야, 이자를 원금 빼고 야, 2천만 원 이상 내야 된다는 거예요.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이자라고요. 한 달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80억 있어요. 80억 있는데 이 80억으로 벤처 투자를 해갖고 한 달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계산해 보면 80억으로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은 충분히 벌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업소득으로 내가 한 달에 뭐 80억으로 한 1, 2억씩 버는 게 낫지 이거를 집에다가 묶여놓고 한 달에 2천만 원씩 이자 내는 거는 그 바보 같은 짓이죠. 이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월세가 이해가 솔직히 되지는 않아요. 돈 있으면 그냥 사고 말지. 이거를 굳이 이렇게 이자를 2,500이나 내. 돈이 있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비싼 이자를 내면서 초아 집에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이드 제인 씨? 돈이 없어봐서 모르겠는데 네. 있어도 저는 근데 저런 많은 이자를 내면서 저만큼 좋은 집에 살고 싶을까 모르겠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정말 많으면 그 이렇게 살아볼 만도 할 것 같아요. 월세도 한번 사진 찍어 올리고 월세가 3천. 샵 월세 낸 거를 통장을 샵 월세 낸 통장을 예. 오로지 SNS에 자랑할 생각밖에 없죠. 샵 이자 샵 2천. SNS 없으면 어떻게 살래요? 대한민국의 최고 슈퍼리치인 이건희 회장. 얼마 전 그의 집 앞에 수상한 이웃이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희 회장의 이 맞은편 자택의 집이 바로 62억 원 정도였는데 중요한 건 이걸 구입한 사람이 30대 남성이었어요. 나보다 더 나이스. 놀라운 것은요. 네. 매매 과정에서 대출은 끼지 않고 62억을 전액 현금으로. 완납 62억을? Very nice. 완납 누굽니까? 혼자인가요? 누구래요? 어떻게 현가요? 네. 이 대단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그 벤처 사업가 남대광 대표인데요. 네, 좀 이분 뭐 인터뷰도 막 나오고 했었어요. 근데 회사 설립 3개월 만에 누적 매출이 15억 원을 찍었고 2018년 기준 해서 1,200억 원 가량의 연매출을 올려서 화제가 됐습니다. 연매출 1,200원도 아니고 1,200억이면 한 달에 100억이면 일단 알려지기로는 이렇습니다. 네. 남대강 대표는요. 소셜 네트워크 미디어를 활용한 사업가로 꼽히고 있고요. 그가 운영하는 회사는 자체 개발한 상품을 SNS 등에서 영상 광고를 보고 동시에 구매가 가능하도록 한 미디어 커머스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새로운 도전으로 예. 이미지 변신의 대성공을 한 스타를 저희가 두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바로 윤계상, 서현진 씨입니다. 윤계상. 예.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답! 배우인데 아이돌 그룹 출신들. 사실 윤계상 씨 하면 뭐 1세대 아이돌인 G.O.D 출신이고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어느새 30 중반 맘에 멍이 들지 이제 뭐 아이돌 가수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뭐 정말 배우가 딱 어울려요. 그러니까요. 예, 뭐 내 누군지 아니? 내 하얼빈 장첸이야. 내 누군지 아니? 김포 여왕벌이야. 몰라서 죄송합니다. 유행어가 남발할 정도로. 예. 윤계상 씨는 뭐 정말 최고의 인생작을 만났지 않습니까? 네. 범죄의 도시로. 이게 청소년 관람 불감에도 불구하고 무려 700만 명이 가까운 관객들을 동원하면서 윤계상 씨가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게 되었죠. 네. 사실 선한 얼굴을 가진 그 윤계상 씨가 어떻게 그런 조선족 특유의 말투와 서늘한 분위기까지 정말로 인생 연기 선보인 작품인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어떻게 그 캐스팅 디렉터가 처음에 윤계상 씨를 이렇게 캐스팅할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대단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는 범죄도시를 만든 강윤성 감독이 캐스팅을 했는데 그 전작 중에 풍산개라고 있어요. 네. 윤계상 씨가 남북을 넘나들면서 배달원 역할을 하는 그런 맞아요, 있었어요. 그런 재밌어요. 작품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영화에서 윤계상 씨 대사가 한마디도 없어요. 맞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대사가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표현력이 되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범죄도시 장첸이 어울리겠다고 생각을 해서 캐스팅을 했던 거예요. 굉장히 진짜 성관이네요. 예. 근데 사실은 윤계상 씨가 G.O.D로 워낙에 이제 국민 아이돌이셨고 99년도 1월에 어머님께라는 노래로 G.O.D가 정말 데뷔를 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연이어서 발표한 2집까지 차트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G.O.D의 노래 말고도 전국을 들썩들썩이게 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G.O.D의 육아일기. 지금의 슈퍼맨이 돌아왔다 원조죠. 네. 그렇죠. 근데 2005년에 갑자기 윤계상 씨가 돌연 탈퇴를 선언을 했는데 당시 소문은 팀을 탈퇴하는 게 연기를 위해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네. 그럼 뭐예요? 저는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네, 정확한 이유는요. 2012년에 이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당시 윤계상 씨가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윤계상 씨한테만 이렇게 연기 제안이 들어왔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소속사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윤계상 씨가 연예계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멤버들과 상의 없이 돌연 군에 입대를 하면서 탈퇴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기 활동을 시작한 지는 15년 차라는 윤계상 씨인데 그런데 왜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오해를 풀어주지 않았나라는 의문이 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팬들과 멤버들은 오해가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팬들의 그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 상황들이 너무 미안해서 우리가 때로는 말 못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땐 그런 경우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오해를 풀고 잘 지내지 않나요? 근데 윤계상 씨를 만나보면 지금도 약간 어떤 마음의 빚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자기의 그 예전에 그런 시기를 얘기할 때 뭐 제가 좀 예민했었던 때가 있잖아요. 그 예민했었던 때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좀 많이 그냥 뭐 미안하고 고마운 그런 얘기를 했었고 2014년에 G.O.D가 15주년을 맞았거든요. 그때 이제 완전체로 활동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뭐 최근에는 그 예능도 했었잖아요. 같이 걸을까라는 뭐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가지고 팬들한테 굉장히 또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이렇게 불화가 생기는 경우도 사실 많을 것 같아요. 이게 그룹이요. 동시에 같이 뜨면 문제가 없는데 항상 특정 멤버가 뜬 다음에 순차적으로 뜹니다. 이 걸그룹 같은 경우는 한 명이 누가 뭐래도 제일 먼저 떴어요. 드라마도 먼저 출연하고 이 친구가 이제 CF도 먼저 찍고 근데 N분의 1로 몇 명이 다 나누잖아요. 이 친구가 화가 났어요. 화가 닮아. 고생은 나 혼자. 안 되겠어. 정산, 개별 정산으로 다 바꿔줘. 근데 그 당시에 이 친구가 제일 잘 나갈 때니까는 바꿔줬어요. 근데 이 친구의 인기는
떨어지고. 한 1년도 안 가서 사라졌고 그 다음 친구가 거의 연간 매출이 100억대 이상으로 터져버린 거예요. 어머머. 야, 열받겠네. 그래서 그 n분의 1이었으면 그 친구 혼자 다 가져갔어요, 그걸. 너무 유명한 일화예요. 가수에서 배우로 성공한 남배우의 대표 주자가 윤계상 씨라면 여배우는 서현진 씨를 빼놓을 수 없죠. 네, 그렇죠. 서현진 씨가 사실 가수 출신인 거를 좀 모르는 분들도 네. 계시더라고요. 워낙 연기도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고 그래서 2009년도에 정말 혜성같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또 오해영, 식샤를 합시다, 사랑의 온도, 뷰티 인사이드까지 연이어서 계속 히트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로코 퀸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맞아요. 또 오해영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저는 거기에 또 오해영 빠돌이에요. 정말 또 오해영의 주제곡을 서현진 씨가 불렀는데 저는 그거를 서현진 씨가 불렀는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목소리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게 잘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어샵이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나도 연예인인데 정말 버선발로 정말 좋아. 정말 연기를 어쩜 그렇게 하세요. 그냥 수수하게 막 예 다음에 한번 커피 한 잔 해요. 그 커피는 아직도 못 마시고. 네, 대중들은 서현진 씨가 데뷔하자마자 빵 터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서현진 씨에게는 7년이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공백기면 데뷔를 한번 했다는 건가요? Come to me. 다짜고짜 어떡해. 내게 돌아와줘. 뭐야? 나는 감투니 내게 돌아와줘 그거였어. 더 비슷해요. 네. 밀크라는 가수의 팀 노래잖아요. 네. 밀크. 2001년도에 순수한 컨셉으로 데뷔한 여성 4인조 그룹 밀크, 이 그룹에 바로 서현진 씨가 소속돼 있어요. 근데 그 밀크 출신에는 박희본 씨도 있어요. 박희본 씨? 네, 박희본 씨도 연기자로 활동했어요. 예. 네. 박희본 씨가 연기자로 지금 더 유명했었는데 밀크의 멤버로 또 활발히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 2003년 본격적인 2집 활동을 앞두고 돌연 해체를 선언을 했는데 이후 박희본 씨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팀원 중 미국에서 온 멤버가 돌연 팀을 탈퇴해 사라진 것이 밀크가 해체된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멤버 한 명이 탈퇴한다고 굳이 이렇게 팀이 해체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나요? 지금 누굴 뭐 채우고 그럴 텐데. 네. 멤버 변경, 교체. 이게 요즘 왜 이리 아이돌은 멤버 수가 많아라고 얘기하잖아요. 막 9명, 10명 되고. 사실 4명 중에 1명 빠지면 그 팀 유지하기 힘들어요. 걸그룹을 그만두고 갑자기 직업이 없어진 거잖아요. 회사에서도 이제 더 이상 사실 걸그룹 출신인데 배우가 되신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을 겪으신 거 아니에요? 박하나 씨도? 저는 제가 노래를 못해서 망해서 저희 팀이. 이게 변명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노래를 녹음할 때 이거 못한다고 했어요. 이건 절대 키에 안 맞는다. 안 맞는다. 그게 쿨의 작곡가분이 쿨이 키가 안 맞아서 숨겨놨던 곡이에요. 이러면서 불렀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라이브가 되냐고요. 근데 이 얘기를 같이 그 무대에 섰던 멤버들은 미안해. 그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이긴 한데요. 당시 팀이 와해되면서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밀크의 2집 타이틀곡이 있습니다. 이 타이틀곡이 뭐죠? 소녀시대의 그 데뷔 히트곡이 되었던 다시 만나기. 진짜? 네. 만세? 그게 밀크곡이 밀크곡이었어요. 타이틀곡이었어요? 근데 밀크곡 그 노래가 약간 소녀들의 떼창 같은 느낌이 되게 귀엽고 강하잖아요. 더 억울했겠네요. 어떻게 보면 저게 소녀시대가 불러가지고 저렇게 잘 되는 곡이 우리 타이틀곡이었으니까 이 집. 근데 또 계속 그렇게 됐으면 지금의 배우로서의 또 모습은 없었을지도 모르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앞서 소개에 나왔던 그 두 배우 같은 경우는 자신이 생각한 목표를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가끔 그 아이돌의 경우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연기에 도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려오더라고요. 맞아요. 최근에 또 눈에 띄는 아이돌 한 친구가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 많아가지고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디션이 SF9 아세요? SF9 공상 과학영화 9편 나인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SF9 찬이 혹시 그러면은 선배님 아시나요? 우주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우주 알죠? 그 우주 씨가 우주가 그 친구예요? 찬이 씨예요. 네. 연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박수홍 씨 지금 알아들으셨어요? 내가 나만 들어가지 않을래. 얘도 어르신이에요. 얘도 올라가면 나를 쳐다보고. SF9은 모릅니까? 알아요? 키가 190이 넘는 최장 아이돌 노인이가 있잖아요. 맞아요. 역시 남자 아이돌은 홍석천 씨입니다. 찬이는 막내인데 지금 SF9을 알리는데 최고의 1등신이에요 지금. 근데 또 놀랍게도 찬희 씨가 10년차 아역 배우라고 해요. 이 사실은 많이 모르고. 네. M본부 드라마 선덕여왕부터 내 마음이 들리니 그리고 T본부의 시그널까지 다양한 작품에 출연한 배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돌 그룹이 이렇게 쭉 활동을 하다가 인기를 얻어서 나중에 이제 개별 활동으로 연기로 전향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SF9의 찬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걸 좀 역발상으로 전략을 바꿔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상태인데 차라리 한 명이라도 드라마에 나가서 이름을 알리면 그 유명세로 SF9이라는 팀이 같이 뜰 수 있다. 이런 전략으로 아예 지금 미리 그 연기로 좀 도전을 해보는 이런 케이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찬희 씨가 최근에 한 프로그램 출연을 해서 본인의 인기를 실감하느냐라는 질문에 이름을 우주로 개명해야 될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요즘 저를 보고 우주라고 부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연예인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네. 인지도의 척도이기도 하고 연예인분들 중에서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이제 유아인 씨의 사례가 좀 독특하죠. 유아인 씨는 원래는 약간 산악인 같은 이름, 어몽식이 본명인데 유아인이라는 이름을 반올림 때 처음으로 썼던 극중 이름을 가명으로 쓰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 2013년에 CF에 출연을 했는데 그때부터 유아인이었어요.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반올림에 들어갔다가 여기서 인기를 얻으면서 유아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활동을 하게 됐는데 하나 씨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유아인이 독일어로 하나란 뜻이에요. 어머, 뭔가 있네요. 뭔가 끈이 있네요. 그래서 아이돌 그룹의 경우 한 명이라도 대중의 눈에 들게 하려고 이 안간힘을 쓰는 거잖아요. 예능을 종횡무진하는 아이돌 멤버 하면은 또 우리 광희 씨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죠. 광희는 스타 제국의 남자 그룹 제국의 아이돌의 멤버잖아요. 김가인 씨. 네. 제야 하면 제야. 멤버가 몇인 줄 아세요? 아시겠죠? 제국에는 아이들이 많죠. 9명 아니에요? 꽤 많습니다. 아 진짜? 네. 꽤 많습니다. 광희와 그 나머지 동생 네. 친구들? 박형식. 임시완 씨야. 제아가 임시완. 어머 진짜? 거기 다 있어요. 김동주. 다 있어요. 예. 호야. 벌써 어른이 호야는 됐어요. 호야는 아니에요. 호야는. 미안하다 아주머니가 내 나이 대봐. 예, 예. 제국의 아이들에서 이름을 가장 먼저 알린 건 바로 광희 씨입니다. 네. 이 당시에 그 스타제국 소속이었던 서윤영 씨하고 이제 광희 씨가 같이 예능에 나왔는데 광희 씨 뭐 예능 나오자마자 빛이 났어요. 네. 그리고 정말 재밌어지면서 예능의 어떻게 보면 끝판왕 무한도전까지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제국의 아이돌의 인지도가 바닥이었는데 광희 씨 때문에 인지도가 올라갔다고 해도 뭐 한몫을 했죠, 솔직히 말하면. 제국의 아이들이죠? 아이들. 예. 예. 아이들이 아니고요. 제국의 아이들입니다. 예. 그리고 광희 씨가 사실은 거의 전무후무하게 성형돌이라는 캐릭터를 구축을 해가지고 처음에도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고 말할 때마다 정말 빵빵 터지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근데 워낙 말을 많이 하고 이제 팀의 어떤 대표 얼굴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리더로 오해를 한다고 해요. 근데 사실 광희 씨가 의외로 팀 내에 보컬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광희가 보컬이에요. 그 목소리로요? 네. 팀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광희입니다. 이렇게. 아 진짜요? 이거 보컬 목소리로?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네, 맞죠? 네, 근데 정말 보컬이라고 다 믿지 않으실 것 같아요. 좀 놀랍잖아요.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이 광희 씨가 지금까지 부른 노래 소절을 다 합쳐도
한 곡이 채 안 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사실은 노래에서 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집 수록곡인 별이 되어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서는 한 소절도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수라고 하기에는 노래 양이 좀 저보다 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2017년 2월에 광희 씨가 이제 다른 회사로 이적을 하고 라디오스타에 나와가지고 또 노래로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노래 안 한다. 가수 아니다. 해서 지금 뭐 포털 사이트 프로필에는 이제 가수 이름, 보컬 이런 거 안 써 있고 뭐 방송인, 뭐 예능인, MC 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솔직하네요. 네, 제가 뭐 매니지먼트 대표라고 해도 광희 씨를 위한 앨범은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보컬로 웬만하게 잘 부르지 못할 바에 아예 저렇게 말솜씨 좋아서 저렇게 그럼요. 방송인으로 각광받는 게 낫죠. 네, 저는 광희 씨의 장점이 본인을 아주 잘 망가뜨리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성형도를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성형도를 자처하면서 성형외과 광고 모델이 됐어요. 특정 강남 노선 버스를 타면요 계속 광희 씨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땡땡땡 성형외과. 네, 같은 그룹 mem버가 이제 임시완 씨, 박형식 씨가 나중에 같이 잘 됐잖아요. 그래서 질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진담 반, 농담 반이 좀 섞여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건 진짜 같은데 연기 아니던데요? 뭐라? 진짜 아닌가요? 광희 씨는 천재라고 봅니다. 네, 천재입니다. 천재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잘 보면 질투하는 척 다른 멤버들을 언급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임시완 씨 같은 경우는 임시완이 영화가 1000만 넘었지만 난 안 봤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형식이가 치킨 광고 찍었지만 난 먹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잘 보면 고도의 홍보 수법이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임시완 1000만 배운 거 알렸죠. 그리고 박형식 씨 치킨 광고 찍은 거 알렸죠. 그러니까 고도의 머리예요, 심각하게. 아니, 고등어 머리가 굉장히 의리도 좋아요. 저 결혼식 때 저희 남편 들러리를 저기 광희 씨가 해줬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결혼식 날 들러까지 했는데 오케이 바로 할 정도로 뭐 자기 스케줄 뭐 일단 확인도 안 해요. 그냥 오케이 이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들렀다 가란 거였는데 오버해가지고 들러리까지 성공 아니에요? 아니에요. 본인이 턱시도도 준비하고요. 보통은 저희가 준비하잖아요. 준비하고 이제 맞춰서 입으라고 그러는데 왜 본인이 준비를 했나요? 우리 김희수는 또 빨간색 턱시도를 입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내 죽인다고 내 남편보다 그 튀면 죽인다고 아주 그냥 이게 들러리들이 좀 문제가 많았어요. 다 의리가 있네요. 그래도 그렇죠. 진짜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맞아요. 자기 옷 들고 가서 들러리 하는 게. 걸그룹 탈퇴를 선언하고 솔로 활동에 성공한 스타가 있죠. 네. 원더걸스 출신의 선미 씨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대단하죠. 네, 4일 신곡 누아르로 컴백을 했는데요. 솔로 활동을 시작한 후에는 정말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가시나부터 주인공, 그리고 사이렌, 또 누아르까지 4연속 흥행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선미는 2007년에 원더걸스로 데뷔를 해서 2010년에 갑자기 이제 학업을 하겠다, 학업에 집중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탈퇴를 했는데 2013년 이제 솔로로 24시간이 모자라 이것도 굉장히 핫했죠. 그럼요. 이걸로 굉장히 솔로의 뭔가 가능성을 보여줬죠. 선미의 가수 데뷔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서요? 선미는 2007년에 원더걸스로 데뷔를 해서 2010년에 갑자기 이제 학업을 하겠다, 학업에 집중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탈퇴를 했는데 2013년 이제 솔로로 24시간이 모자라 이것도 굉장히 핫했죠. 그럼요. 이걸로 굉장히 솔로의 가능성을 보여줬죠. 선미의 가수 데뷔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서요? 네, 선미가 남동생 둘 그리고 아픈 아버지와 함께 살았었어요. 그래서 뭔가 어려운 이 가정 형편을 위해서 내가 연예인이 돼야 되겠다. 연예인 돼서 돈을 빨리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 가수의 꿈을 키운 계기가 돈 때문이었다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아쉽게도 선미 씨의 아버지는 선미 데뷔 3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도 선미 씨가 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아버지 얘기를 처음으로 이제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평소에 이제 아버지랑 문자를 자주 주고받던 그런 사이였는데 어떤 날 너무 이제 연습이 고되고 힘들어가지고 딱 한 번 그 답장을 못 했는데 그게 이제 먼저 간다라는 이제 별 내용은 없는 문자였지만 하필이면 다음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결국 아버지가 데뷔하는 모습도 못 보시고 그래서 굉장히 그게 한으로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원탑 아닙니까? 네, 원탑이죠. 진짜 솔로 여자 가수 중에 원탑이 돼서 진짜 뭐 아버지도 뭐 하늘에서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갈수록 이제 아이돌 그룹이 수명이 좀 짧아지다 보니까 이제 엔터테인먼트 측에서도 이제 다재다능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겠죠, 아무래도. 게다가 우리나라 아이돌에게는 또 무시무시한 징크스가 있는데 이른바 이걸 마의 7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그룹들이 7년 차에 해체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이들을 연습시켜서 데뷔시키면은요, 최소한 데뷔까지 10억에서 20억은 그냥 쓰거든요. 그리고 활동할 때마다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그 정산상으로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이 그래도 잘 밟아서 뜨면은 3, 4년 차예요. 나머지 3, 4년 동안 이제 돈을 버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뭐 21, 포미닛, 시스타 등 이 많은 사랑을 받았던 걸그룹도 7년 차에 일단 뭐 해체를 했고요. 그리고 소녀시대 제시카, 월든걸스의 소희, 선혜 역시 7년 차에 탈퇴를 했습니다. 네. 자, 아이돌 그룹으로 최고 자리까지 올라간 스타들, 지금까지 쌓아온 이름과 그룹을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팀을 떠나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룹이 있었을 때 7년이 다 되고 난 뒤에 이 회사에서 계약을 할 때 이 멤버들의 계약금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박탈감 때문에 같이 그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나가고 대우를 더 좋게 해준다는 사람은 기분은 좋지만 여기랑 할지 안 할지 또 고민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해체의 수순을 밟고 7년이 넘을 수도 있어요. 소속사의 분쟁으로 오랜 시간 힘든 시기를 겪고 또 끝내 재기에 성공한 스타도 있어요. 그들이 음악 방송에 나오기까지는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팀을 떠나서 해체 위기라고 했을 때 20만 명이 넘게 반대 청원 운동을 벌이기까지 했었고요. 누굽니까? 누구야 이 사람이? 소속사의 분쟁으로 오랜 시간 힘든 시기를 겪고 또 끝내 재기에 성공한 스타도 있어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는 동방신기 출신의 김준수 씨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2004년도에 5인조 그룹 동방신기로 데뷔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2009년에 김준수 씨와 김재중 씨, 박유천 씨가 이제 소속사와 계약이 끝났어요. 그래서 5명의 동방신기는 사실상 해체된 거죠, 이때. 그 당시에 그들의 공식 팬클럽 카시오페아의 팬클럽 회원수가 80만 명이 넘어서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팀을 떠나서 해체 위기라고 했을 때 20만 명이 넘게 반대 청원 운동을 벌이기까지 했었고요. 하지만 워낙 이 골이 깊었기 때문에 세 사람이 전 소속사를 떠나서 오랜 공백기를 거친 후에 3인조로 거듭나게 된 거죠. 세 사람은 JYJ를 결성해서 활동을 했는데요. 그들이 음악 방송에 나오기까지는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때문에 일부 팬들은 동방신기 소속사였던 그 SM 불매 운동을 벌이기도 했고요. 방송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사실 좀 좌절하고 그럴 법도 한데 김준수 씨가 이때 이제 다른 곳으로 딱 눈을 현명하게 잘 돌린 게 바로 뮤지컬 배우였어요. 아, 맞아요. 뮤지컬 배우. 김준수 씨가 3년이 넘는 이 분쟁 이후에 이제 뮤지컬 무대로 눈을 돌리게 됐는데요. 첫 작품이 바로 모차르트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정말 흥행 신화를 씁니다. 매진. 맞아요. 계속 매진. 그가 뮤지컬 배우로 변신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욕심, 애살스러운 이 성격이 한몫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 무대가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연습을 정말 많이 했대요. 김준수의 성공이 아이돌 출신 뮤지컬 배우들이 너무 쉽게 주인공으로 가는 길을 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 얘기를 일축시킨 한 사람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뮤지컬 무대에서 최고의 배우가 누굽니까? 조승우죠. 조승우 씨가 연말 뮤지컬 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을 딱 하고 소감해서 김준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뮤지컬 시장은요, 한류 K-팝 시장에 비해서 너무 협소하고 시장이 좁았습니다. 근데 김준수가 들어온 다음부터
외국에서 한국의 뮤지컬을 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할리우드인들이 한국을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시장 파이 자체를 키워놓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조승우 씨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던 거예요. 조승우 씨도 참 대인이네요. 대인배죠. 예, 대인배네요. 예. 결국 김준수 씨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곳으로 눈을 돌리고 도전을 한 건데요. 이런 걸 보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운 길에 나서서 홀로서기 하는 도전하는 스타들에 대해서. 요즘 아이돌 출신의 배우들, 특히나 이제 뭐 연예인들은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의 것들을 도전하고 거기에서 스스로 자기 발전시키고 또 팬들에게 또 다른 매력을 뽐내는 게 굉장히 자신의 어떤 가치를 높인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많은 아이돌 출신의 배우들 또 가수분들이 좋은 멋진 그런 작품에서 또 멋진 활동을 하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슬리피 씨는 어떤 부분에 도전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래퍼로서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저는 언젠가 제가 회사를 차리는 게 이 회사를 나와서 슬리피 씨 이거 지금 회사에서 보고 있을 텐데 아직 계약 중인 거 아니에요? 계약이 다 끝나면 회사에서 굉장히 배신감이 들 것 같아요. 얘는 언젠가 떠나겠구나. 떠나네. 저. 그냥 요즘에 힙합 래퍼들이 워낙 자기 레이블을 갖는 추세라서 저도 뭔가 누군가를 제작해보고 이런 꿈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자금은 있나요? 구멍가게 좋아요. 않아. 없죠. 오늘은 명예와 부를 쫓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중들의 사랑과 관심을 먹고 사는 연예인들. 일부러 명예와 부를 쫓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만 제대로 해준다면 원하든 원치 않든 명예와 부는 반드시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풍문으로 들어오시죠. 다음 주에는 더욱 핫하고 재밌는 풍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